오늘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주인공은 현대자동차랑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버린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예요. 이 이야기는 한 번의 악수로 시작해서요 31조 원의 투자로 이어지고요. 갑자기 25%의 관세 폭탄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마치 현대판 산업 글로벌 서바이벌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지난 3월 24일 백악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죠. 정 회장은 트럼프랑 환한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를 했어요. 막 이렇게 악수한 거죠. 그리고 던진 한마디. 미국에 2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1조를 투자하겠습니다. 이 말에 트럼프의 얼굴은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환해졌어요. 매우 좋아했거든요. 현대차는 위대한 기업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배워야 합니다. 트럼프는 정 회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관세 걱정 마세요. 현대차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까지 던졌거든요. 마치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이 장면. 자, 그럼 이틀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3월 26일에요) 현대차가 조지아주에서요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의 준공식을 화려하게 열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날에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또 다른 쇼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영구적으로. 잠깐, 이게 무슨 말이죠? 이틀 전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은 어디로 간 건가요? 아, 그 말은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죠. 이거 근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 미국에서 생산하는데 무슨 관세예요. 이건 마치 거짓말쟁이 늑대가요 내가 안 잡아먹을게, 내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 이런 말 하는 거랑 똑같죠. 영화 신세계에서 살려는 드릴게, 이 장면이 생각나거든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마치 거대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월요일날은 하늘을 날다가요 수요일날은 땅에 곤두박질 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31조를 들고서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요 아니 현대차에서 그렇게 큰 투자를 약속했는데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새로운 뭔가 약속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 대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트럼프의 비즈니스 철학은 명확했어요.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진짜 트럼프 좀 너무 심하죠. 미국 상황이 안 좋은 거 이해하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거의 날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럼 다시 우리 현대차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현대차는 그 막대한 금액인 31조를 도대체 어디에다 쓰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공장 하나 짓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다가 현대 왕국을 짓는 것과 비슷해요. 미국 조지아주. 그 이름부터 친근한 애틀란타에서요. 차로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290km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대구 정도 가는 거리인데요. 뭐 우리나라에선 매우 먼 거리지만요.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요. 저 정도면 애틀란타 근교라고 봐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현대차의 미래 핵심 기지가 될 건물이 들어서요. 마치 영화 아이언맨에서요. 토니 스타크가요. 첨단 기술의 심장부를 만든 것처럼요. 현대차도 이곳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심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 영상으로 찾아보면 정말 크거든요. 진짜 와 소리 나요. 이 공장은 작년까지는요 아이오닉 5라는 한 가지 자동차만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대형 전기 SUV인 아이오닉 9도 생산을 한다고 해요. 연간 생산 능력도요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린다고 하거든요. 마치 작은 도시 하나가 자동차만 만드는 상황인데요. 이미 엘라베마주에 있는 공장에서는요 산타크루즈 투싼 그리고 산타페라는 SUV 3총사랑요 제네시스 GV70까지 생산이 되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앞에서 언급드린 것까지 추가가 되면요. 현대차는 미국 남부에서 자동차 생산 벨트를 형성하는 거죠. 잠깐, 왜 미국 남부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간단해요. 여기가 노조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요.
세금 혜택도 많아요. 그리고 부지 확보도 편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미국 지도를 펼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요, 뉴 올리언스 근처에요, 루이지애나주가 있거든요. 재즈와 크레올 요리로 유명한 이 주는요, 이제는 한국 철강의 전초기지가 되거든요. 이게 자동차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제철소까지 들어갔어요. 철강까지 생산을 한다는 이야기죠.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주 도널드 스빌에요, 거대한 제철소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연간 270만 톤의 강철을 생산할 예정이고요.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만들어진 강판이요, 조지아와 웰라베마에 있는 현대차 공장으로 간다고 해요. 야, 이거 진짜 미국에서 이제 제철소까지 하는 거죠. 다 만들어요, 다. 왜 하필 루이지애나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건 현대차에서 영리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루이지애나주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요, 전기료가 가장 저렴한 곳이에요. 미국 평균보다 28%가 저렴하고요.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제철소는 전기를 엄청 많이 먹는 시설이고요. 전기료가 싼 곳에 짓는 건 당연한 거죠. 마치 식당이라고 하면 임대료가 낮은 곳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천연가스도 인근 텍사스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에너지 비용을 확실하게 아낄 수 있겠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요. 루이지애나주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요, 거의 최하위권에 있는 열악한 환경으로 유명하거든요. 교육, 의료, 범죄율 중에서 거의 49위 아니면 50위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싼 거죠. 하지만 현대제철은요, 이런 단점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이 물가가 높지만 그래도 싼 데 들어가서 생산 가격을 낮추자, 이런 생각이겠죠. 뭐 미국 입장에서도 저기다가 공장 지으면 좋을 거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미국 내 공장과 일자리일 테지만요, 현대차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미래를 보고 있어요. 63억 달러 중 30억 달러는요, 미국산 LNG 구매에 쓰이거든요. 재미있는 건 이 LNG가요, 한국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요, 자가 발전소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울산 공장에서 이미 자체 발전소를 건설 중인데요. 이곳에서 사용할 연료를 미국에서 사오겠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미국에서 싸게 사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건 마치 내가 우리 물건을 사주면요, 우리도 너희 것을 사주겠다, 이런 상호주의적 접근법으로 보이죠. 나머지 금액은 전기차 배터리 같은요, 미래 산업기술의 발전에 쓰여요. 현대차와 기아차는요, 지난해 미국에서 약 170만 대의 차를 팔았거든요. 놀라운 숫자죠. 하지만 이 차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미국 내 생산이 49.6%였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한 후 수출한 게 42.1%예요. 멕시코에서 생산한 후 수출한 게 8.3%예요. 즉 절반 이상의 차가 미국 외에서 생산이 되어서요, 25%의 관세를 맞는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숫자로 환산하면 약 8조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데요. 이는 차 한 대당 약 7,5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상황이에요. 이걸 실생활에 비유하면요, 여러분이 3,000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하면요, 이게 3,750만 원이 된 꼴이거든요. 네? 갑자기 75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른 차를 볼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겠죠. 특히 안타까운 게 인기 모델인 팰리세이드예요. 이 팰리세이드가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거든요. 작년에만 11만 대 이상이 팔렸거든요. 국내 판매량보다 훨씬 높았어요. 근데 이 차가 갑자기 1,000만 원씩 비싸지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우리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돌아보면 흥미로운 상황이 보여지거든요. 일단 미국 빅3의 상황인데요. GM은 미국 내 생산이 67%예요. 멕시코에서 24%요. 캐나다에서 9%예요. 포드는 미국 내 생산이 71%고요. 멕시코에서 21%, 캐나다에서 8%예요. 스텔란티스, 옛날 크라이슬러거든요. 미국 내 생산이 58%고요.
멕시코에서 30%, 캐나다에서 12%를 생산했어요. 미국 내 기업들도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적지 않거든요. 이들도 해외에서 생산하는 거에서 25%의 관세를 맞을까요? 당연히 맞아요. 트럼프는 친구이던 적이던 동일하게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으니까요. 마치 교실에서 선생님이 누구든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벌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일본 기업들의 상황을 좀 볼까요? 도요타는 미국 내 생산이 75%고요. 멕시코에서 18%, 캐나다에서 7%예요. 혼다는 미국 내에서 생산이 무려 92%거든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캐나다에서 8%예요. 이거 혼다 일본 기업 맞아요? 이런 상황이면 일본 기업들은 정말 똑똑한 상황이 된 거죠. 특히 혼다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무려 92%가 되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1980년대부터 꾸준히 현지 생산을 늘려왔는데요. 미국과의 무역 마찰 때문이었죠. 그랬던 게 지금 빛을 발하는 상황이네요. 그럼 독일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독일이 제일 큰 문제예요. BMW, 벤츠, 폭스바겐 이 회사들이 각각 미국에 공장 1개씩밖에 없어요. 독일 기업들은요, 미국에 대형 SUV를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텐데요. 세단과 소형차는 대부분 다 유럽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클 걸로 보여져요. 특히 아우디나 포르쉐 같은 그런 차들은요, 대부분 다 독일 생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폭탄을 정면으로 맞을 거예요. 이거 뭐 독일이 더 큰일 난 거죠. 독일 경제도 요즘 안 좋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산업도 큰일이네요. 그럼 현대차로 다시 돌아오면요. 현대차는 체스 게임의 중반을 맞은 것과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말을 어디에 움직여야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연간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지만요. 작년에는 아이오닉 5만 단 4만 4천 대 생산을 했거든요. 가동률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마치 8기통 엔진을 달고도 1기통만 쓴 것과 똑같아요. 아이오닉 9이 추가된다고 해도요. 그렇게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고 해도 10만 대 정도가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장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더 많은 모델을 미국에서 생산할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걸림돌이 있어요. 펠리쉐이드 같은 인기 모델을 미국으로 옮기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이 차는 현재 울산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이걸 옮기려면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노조는 안 돼요 하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진짜 이놈의 노조는요. 노조들의 입장은 이래요. 그 라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 공장의 물량이 줄어들면 성과급도 줄어들 텐데 그걸 어떻게 보상을 해주실 거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노조가 참 문제가 많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이 되는 게요. 신규 모델부터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2026년부터 27년까지 생산되는 제네시스 모델이랑요. 하이브리드 라인업들이요. 그리고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같은 걸 처음부터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노조 문제도 없겠죠.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관세를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가격 인상과 수익성 조정을 통해서요. 충격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죠. 일부 모델은 가격을 인상해도요. 일부 모델은 현대차가 마진을 줄여야지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살아남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게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요. 사실 현대차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의 시작일 뿐이에요. 세계 경제는 지금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뀌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에서 지옥화로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서 잘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사실 트럼프가 욕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욕한다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어차피 우리나라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